1977년 1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. 16세 소년 사망한 채 발견. 공사장 인부 사인은 모모 속 독극물. 두 사람의 사인은 청산 중독이었습니다. 야, 그러면 이 청산가리가 든 무언가를 먹은 거예요, 두 사람 다? 즉사 아니에요, 즉사? 거의 즉사죠. 그죠? 저거는 오래 못 버텨요. 원한에 의한 건가요? 자,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. 16세 소년은 사망 전날인 1월 3일 시나가와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된 콜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. 그런데 다음 날 새벽 1시경 콜라를 마시고 사망.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공사장에서 거품을 물고 사망한 인부 옆에서도 이 콜라병이 발견됐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인부 역시 인근의 또 다른 공중전화 부스에서 문제 콜라를 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자, 누가 의도적으로 그 공중전화 부스에 청산을 탄 콜라를 둔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저 콜라 회사의 앙심을 품고 어떤 그 이미지를 추락시킬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? 블랙 컨슈머. 네. 이후 일본 경찰은요. 공중전화 부스의 콜라를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. 그러나 용의자, 또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추정되며 한순간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. 묻지마 범죄인 것 같은데요. 뭐 이렇게 분노, 앙심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얼마나 무서울까, 동네 사람들은. 다 망해라. 자, 그런데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2월 오사카의 한 30대 회사원이 출근 도중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 콜라를 발견한 뒤 마셨고요. 결국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. 그러나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운 좋게 목숨을 구한 이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다음 날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겁니다. 어머, 왜?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청산 콜라 사건을 알고도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 부끄럽고 면모가 없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게 왜 자살할 이유예요? 자, 그런데 그가 콜라를 마시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고 또 청산 중독 증상이 없었다고 보도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이 사람이 범인 아니야? 설마. 갑자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죠. 그럴 수도 있겠는데. 아, 왜냐면 수사가 쪼여오잖아.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인 척 하려다가 마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입으로 적시다가 이렇게 해놓고. 자, 그러나 그 역시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고요. 일본의 청산 콜라 살인 사건은 1992년 1월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.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해 초 마스크 대란 기억하십니까? 네네. 한 번에 이제 순서 보면 2장씩밖에 안 팔았잖아요. 그 약국마다 이렇게 검색해서 줄 서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예. 그래서 사실 가격도 많이 올라서 뭐 금스크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. 맞아요. 심지어 전 세계 각국의 정부가 의료용품 쟁탈전에 참여,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막는 등 의료용품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이렇게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지난해 3월 독일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3만 8천 명에 육박하자 독일 정부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약 3,222억 원을 들여 마스크 600만 장을 주문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어찌된 일인지 도착 예정일에 마스크가 배송되지 않았는데요. 독일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사태 파악을 위해 배송 추적을 해본 결과 독일로 배송돼야 할 600만 장의 마스크가 정말 뜬금없게도 케냐 나이로비 공항으로 배송됐다고 합니다. 배달 사고네. 와, 어쩌다 그게 골로 갔지? 근데 어쨌든 증발이 안 돼 다행이긴 하네. 확인이 된 거잖아요, 지금. 그러면 다시 올바른 대로 배송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요. 그런데 말입니다. 독일 당국은 마스크를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. 그 이유,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다는 600만 장의 마스크가 행방불명,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. 케냐 공항에 온 걸 알고 누가 훔쳐갔네. 이 황당한 마스크 분실 사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조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구매자한테 마스크를 팔았을 겁니다. 합리적 의심이네. 독일 당국이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
마스크 제조업체가 독일 당국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마스크를 더 비싼 가격에 판매했을 것으로 추측. 그럴 수 있지. 그렇게 케냐로 배송된 마스크를 케냐의 범죄 조직이 빼돌렸을 거란 주장도 제기됐는데요. 공항 직원을 매수했다고 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사건에 대해 케냐 공항 측은요. 지난 2주 사이 저희 공항에 들어온 화물들 가운데 마스크는 없었습니다. 그렇게 사라진 600만 장의 마스크의 행방은 오리무중. 결국 지금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. 아니면 그럴 수 있지.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케냐에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을 수도. 아예 케냐에 안 오고 다른 데 간- 간다고? 네. 근데 저쪽이라고 하면 시선이 다 절로 보이니까 그 사이에 빼돌린 거죠. 그런 독일 당국의 조사는 뭐예요? 그러니까 결국엔 송장을 조사하죠. 송장을 보니까 실물을 안 보고. 그치.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항 직원과 세관과 모든 사람이 다 짠다면 그렇죠. 가능한 얘기죠. 자,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벌어진 마스크 행방불명 사건. 대체 누가 그 많은 마스크를 가져간 걸까요? 자, 이번엔 제가 범인을 추리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사건을 살펴보실까요? 피해자만 무려 약 450명. 범인으로부터 타박상, 찰과상, 화상 등을 입었고 사건 발생 장소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커크야드 뮤지군요. 근데 뭐 묘지에 출몰한다는 게 뭐예요? 좀 쎄한 느낌이 있는데. 자, 이번 사건의 유력한 범인은요, 좀 특별하고 오싹합니다.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 맥킨지 유령이 사람들을 공격했다고요. 17세기 스코틀랜드 법무관이었던 조지 맥킨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. 생전 맥킨지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옆 커버넌터스 감옥에서 1000명이 넘는 장로교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인물로요. 그래서 일명 피해 맥킨지라고도 불렸습니다. 아유, 근데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이에요? 또 유령이에요? 피해 맥킨지는 사망한 뒤 그레이 프라이어스에 묻혔는데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수세기를 지나 1999년 한 노숙자가 맥킨지의 무덤에서 잠을 청하다 관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. 아이고, 그 이후로 그 무덤에만 가면 누가 때리고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. 집에 와보니 등이 새빨갛게 긁혀 있었어요. 화가 났네. 저렇게 상처가 났다고? 저기 증거 등이 사진들이. 긁힌 건 좀 너무한데? 여기 뭐 있나 보다. 심각한데? 근데 이번 사건은 저 등이 긁힌 거 정도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. 어떻게 하는 근데 거예요? 공포감이 공포를 부른다고 아마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이제 가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 사람들 아주 사소한 무슨 일이 생겨도 유령이 그런 거다. 뭐 이런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죠. 알 수 없는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데다 그중 140명은 기절했다고 주장을 하자 어머,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맥킨지 유령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런데 맥킨지 유령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. 맥킨지 무덤 공포 투어 사업을 시행한 가이드 핸더슨에 따르면 그의 집과 사무실이 맥킨지의 무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두 곳 모두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이사를 가고 이 투어 일을 그만뒀다고 하는데요. 이 때문에 사람은 더더욱 맥킨지 유령이 사람을 해친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. 실제로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야, 거기가 그렇게 무서워? 나 가볼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러니까 그 투어 마케팅이다. 업체가 생겼고 마케팅이다.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. 마케팅의 일환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사람들을 공격한 범인은 정말 피해 맥킨지였던 걸까요? 아니면 집단 최면이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였던 걸까요?